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6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Honeybees are renowned for controlling the temperature of their hive. When it gets too hot, they ventilate it by using their wings to fan the hot air out of the nest. When it gets too cold, the bees generate metabolic heat by rapidly contracting and relaxing their flight muscles. They also use heat as a defense mechanism. Japanese giant hornets are fierce predators of honeybees. Capable of killing large numbers quickly, they pose a serious threat to bees' nests. Hornets begin their attacks by picking off single honeybees at the entrance to the hive. However, Japanese honeybees defend themselves with self-generated heat. If a hornet attacks, they swarm around it, vibrating their wings to raise their collective temperature. Since the hornet cannot tolerate a temperature above 114.8 degrees Fahrenheit, 46 degrees Celsius, whereas the bees can survive at almost 118.4 degrees Fahrenheit, 48 degrees Celsius, the attacker eventually dies. 36번 이 지문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출제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소재죠. 이 지문의 내용은 꿀벌의 온도 조절 능력에 대한 게 중심 소재입니다. 형광펜은 꿀벌과 일본 장수 말벌하고 일본 꿀벌에 대한 형광펜 색깔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거의 순서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B번으로 출발하거나 C번으로 출발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박스에 먼저 보면 꿀벌은 are renowned for, 외워야 됩니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동명사 controlling이 나오죠. 꿀벌의 그 벌집의 온도죠. 온도를 컨트롤링,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온도 조절이죠. When it gets too hot. 이때 it은 벌집이죠. 그 벌집이 너무 추워지면 꿀벌들은 ventilate 단어 외워야 됩니다. 환기하다죠. 그 벌집을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 꿀벌들의 날개를 사용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면 to fan the hot air out of the nest. 그 자기들의 둥지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더운 공기를 부채질해서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날개를 사용함으로써 그 집을, 벌집을 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날개를 써서 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온도, 벌집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됐죠? 다음에 A번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게 갑자기 빠르게 많은 수를 죽인다는 말이 나오고 이상하죠, 이야기 흐름이. 그래서 A번은 이따가 보고 이따가 다시 보면 되고, B번에 when it gets too cold인데 이때 있으면 벌집이죠. 그 벌집이 너무 추워질 때입니다. 아까 너무 더울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무 추워질 때 대조 방식이죠. 그 꿀벌들은 generate 생성시켜 metabolic heat 신진대사의 열을 생성시켜 뭐 함으로써 빠르게 그 꿀벌들의 비행 근육 flight muscles 비행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켜 줌으로써 신진대사 열을 생성시킨다는 거죠. 추워지면 비행 근육이죠. 비행 근육. 결국엔 그들의 날개를 이용한다는 거죠. 1번이 B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 다음 그 꿀벌들은 또한입니다. 추가 개념이 나오죠. 또한 열을 이용하는데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로서 또는 방어하는 방법으로서 열을 이용한다. 여기서 방어를 한다는 말이 나왔는 것은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공격하단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장 인물이 나오죠. Japanese giant hornet. 일본 장수 말벌이 등장합니다. 일본 장수 말벌들은 아주 fierce, 흉포한 predators, 포식자예요. 꿀벌의 흉포한 포식자들이란 말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흉포한 포식자인데 지금 조금 전에 A번에서 받는 거는 많이 죽인다 이런 말 나왔죠. 근데 C번에 보면 만약에
그 장수 말벌이 공격을 하면 데이죠. 여기서 데이는 꿀벌들이 아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그들은 그 장수 말벌 주위로 모여든다는데 지금 A번에 보면 끝에 however 보이고 일본 꿀벌이 등장합니다. 그럼 일본 장수 말벌이 일본 꿀벌을 공격한다니까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도 지금 B 다음에 A번이 나오고 C번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번에서 다시 출발해 봅시다. 일본 장수 말벌들이 꿀벌에 대한 흉포한 포식자이다 해놓고 난 뒤에 A번에 K-팝을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거든요. 그럼 주절의 주어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분사의 주어와. 그래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일본 장수 말벌이거든. 일본 장수 말벌들이 많은 꿀벌들을, 여기서 많은 수라는 것은 일본의 많은 꿀벌 수를 말하겠죠.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일본 장수 말벌들은 pose a serious threat to인데, 원래 pose a threat to가 뭐뭐의 위협이 되다는 표현입니다. 그 꿀벌들의 둥지에 위협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말벌들은 그들의 공격을 시작하죠. 뭐함으로써 pick off라는 표현을 위에 적어놨죠. 한 사람씩 겨누어 쏘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벌이 꿀벌을 하나하나씩 죽이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by picking off single honey bees at the entrance to the hive입니다. 벌집의 입구에서 한 마리 한 마리의 꿀벌들을 죽여서 제거시킴으로써 그들의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또는 그들의 공격을 시작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꿀벌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역접적인 내용이 나오죠. 뭘 가지고 방어하느냐면 with self-generated heat, 자가 생성된 열이죠. 스스로 생성하는 열, 이걸 가지고 자신을 방어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C번에 만약에 그 일본 장수 말벌이 공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예시죠. if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일본 장수 말벌이 공격을 하면 데이는 일본 꿀벌이죠. 일본 꿀벌들은 그 장수 말벌 주위로 swarm around,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vibrating, 동시동작 분사입니다. vibrate가 진동시키다니까 꿀벌들의 날개를 진동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죠. to raise their collective temperature이죠. 그 꿀벌들의 집단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럼 열이 발생되겠죠. 왜냐하면 자가 생성된 열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거니까. Since the hornet, 그 일본 장수 말벌이 cannot tolerate the temperature above 다음에 뭐 화씨도 나오고 섭씨도 나오는데 섭씨로 합시다. 섭씨 46도씨를 넘어가는 온도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반면에 whereas 그 일본 꿀벌들은 거의 섭씨 48도씨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그 장수 말벌, 일본 장수 말벌인 공격자는 결국에는 죽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은 꿀벌들의 온도 조절 능력,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날개, 비행 근육을 가지고서 열을 생성시켜서 자기 벌집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형광펜만 잘 연결시켜주고 또 순서 문제는 B 아니면 C로 출발해주면 결국 끝말잇기입니다. 끝말잇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은 순서 문제는 올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순서 문제가 두 문제 5점이죠.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도와드릴게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7번 듣기 지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7. One of the most frequently cited and simplest, but also most inscrutable of all communication theories is the iceberg theory. Sigmund Freud, the founder of psychoanalysis, believed that human behavior is governed above all by the unconscious, like an iceberg, where only the tip rises from the water, while the usually much bigger and mostly invisible part is below the surface.
It is sufficient if, like an iceberg, only a tenth is visible above water. If we apply this rule to communication, we could say that the visible, conscious part of a discussion is the factual level, what we say or what we talk about, while the unconscious part is the interpersonal level, how we say it and what we really mean. This means we can control the factual level. We can select our words consciously, but our gestures, facial expression, and tone of voice will betray our unconscious secret hopes, repressed conflicts, traumatic experiences, base motives, and animal instincts, and appeal to the other person's unconscious. The interpersonal level decides how we will be perceived and how we perceive others. 37번도 해석을 해가면서 문법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에 보시면 원이 보이죠? 원오브로 나오면 뒤에는 보통 복수명사고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단수입니다. The most frequently cited, cite가 인용하다니까 가장 빈번하게 인용이 되는, 그러면서 가장 단순한, 그러면서 또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근데 of all communication theories니까 모든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이 되고 가장 단순하지만 또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The iceberg theory입니다. 빙산 이론이라는 겁니다. 빙산 이론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의사소통에 대해 중에서 빙산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의사소통과 접목시켜서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서 문제인데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나도 풀어봤지만 A번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A번으로 반드시 A번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단정을 짓지 마세요. A번도 순서 문제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A번을 일단 들어가 보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그래서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대체를 믿었어요. 형광펜 쫙 칠해놨죠. 중요한 부분이거든. 인간의 행동은 is governed by, 지배를 받는다는 거지. The unconscious입니다. 무의식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크게 나누면 그 무의식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지배를 받는다라고 프로이드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like an iceberg입니다. 이 아이스버그라는 게 이제 빙산인데 콤마가 찍고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나오죠. 아이스버그라는 특정 명사를 지금 앞에 선행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콤마 찍고 where입니다. Only the tip rises from the water인데 빙산의 끝부분이 있죠. 위에. 오로지 빙산의 끝부분만이 물로부터 밖으로 솟아있다는 겁니다. While 반면에 the usually much bigger and mostly invisible part is below the surface인데 대개 훨씬 더 큰 그리고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the surface 수면이죠. 수면 아래에 있는 반면에 위에 끝부분만 물 위로 솟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물 위에, 물 밑에 있는 훨씬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의식이 되는 것이고, 물 위로 솟아있는 끝부분은 의식이 되는 것이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이 이야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sufficient if like an iceberg only a tenth is visible above water인데 이때 it은 if절 내용을 받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충분하다. 뭐 하면 충분하냐? 빙산처럼 오로지 10분의 1만이 물 위로 보일 수만 있다면, 즉 물 위로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B번에 ABC가 아니고 ACB가 답인데 B번에 이것은 의미한다 해놓고 뒤에 보면 우리는 사실적인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러면 A번 다음에 바로 B가 연결되려면 이 사실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실적인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연결되어진다면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B번은 그 다음 나오는 단락이 아니다. 그래서 C번으로 가보면 만약에 우리가 apply A to B는 A를 B에 적용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규칙을 여기서 이 규칙이란 건 조금 전에 A번에서 말했던 10분의 1만 그 수면 위로 보일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10분의 1만.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규칙은 이 규칙을 의사소통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대절을 말할 수가 있다.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he visible, 눈에 보이는 conscious part, 의식적인 부분이죠. of discussion. 어떤 논의, 토론이죠. 토론의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은 factual level이야. 사실적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적 수준. 갈로 안에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고 or what we talk about, 우리가 대화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적 수준이야. 입으로부터 통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반면에 the unconscious part, 무의식적 부분은 the interpersonal level입니다. 대인 관계적 수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의식적 부분은 빙산으로 말하면 10분의 9를 말하죠. 물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거대한 부분이죠. 이런 무의식적 부분은 대인 관계적 수준인데 갈로 안에 뭐라 했냐면은 how we say it,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있죠.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말하는 방식, 그리고 what we really mean, 우리가 정말 의미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 숨은 뜻, 뭐 의도하는 것, 의미하는 것.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액면적인 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톤이라든지 말하는 어투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의미하는 거, 의도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면 C번에 나온 이 내용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factual level이죠. 사실적 수준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뜻해. 그럼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으로서 뱉어내는, 입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걸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하지 않고. 통제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제스처, 쉽게 말하면 우리 몸짓 있죠? 또는 얼굴 표정 같은 거든지 tone of voice,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은 will betray는 무심코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secret hope는 은밀한 희망이죠. 은밀하게 내가 바라는 희망, 이런 걸 무심코 드러낼 수 있죠. 꼭 내가 직설적으로 말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의 말과 어떤 태도와 얼굴 표정을 봐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원하는구나, 뭐를 내한테 요구하는구나, 부탁하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repressed conflict, 억압된 갈등, 이런 부분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 traumatic experiences, 트로마적인 경험, 즉 외상 경험, 트로마의 경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base motives, 기본 동기 또는 동물적 본능,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and 병렬이죠. 위에 있는 betray와 appeal은 병렬입니다. appeal to는 뒤에 나오는 목적에게 호소하다거든. 상대방의 무의식에 호소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아는 몸짓, 얼굴 표정, 목소리 톤 같은 것이 상대방의 무의식에 호소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the interpersonal level, 즉 대인관계적인 그 수준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적 수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위에 나왔던 뭡니까? 우리의 몸짓,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how we will be perceived, 우리가 타인에서, 상대방에서 인식되어질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인식되어질 것이냐. 그리고 how we perceive others죠.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대인관계적 수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걸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도입 부분에서 빙산 이론을 소개를 했죠. 빙산 이론은 의사소통 이론 중에서 단순하지만 무언가 수수께끼 같은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관점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고 있고 이를 빙산의 비유로 설명을 하였죠. 빙산의 일부는 물 위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의 일부만 의식적으로 드러난다. 빙산의 일부가 물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인간의 행동의 일부만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쭉 이어진 여섯 번째 문장까지는 의사소통에서의 아이스버그 티어리, 즉 빙산 이론이 적용이 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적인 사실적 수준이고 무의식적 부분은 대인관계적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실적 수준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 몸짓, 표정, 목소리 톤은 무의식의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무의식적 신호들은 어떻게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다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걸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순서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수능에서 순서 문제 풀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 박무재 쌤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열공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Constant stimulation is registered by our brains as irrelevant, to the point where it is actually erased from our awareness. A prime example of this is having the television on while we go about our daily chores. Every once in a while, something catches our eye and we stop to focus on it, but for the most part, it's just white noise in the background. A study of computer users confirmed similar findings. When asked to perform the same activity repeatedly for an hour, the subjects became habituated to the movement, and after a while, the stimulus failed to register in a meaningful way. However, the subjects who performed the same activity, but with 2 brief breaks during the hour, performed consistently better. It seems fairly common sense, but too many people have the tendency to romanticize constant work and never taking breaks. 38번 문장 위치 문제인데 이 지문도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그러나 또 문장 위치로서도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일단 박스를 보고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갈 부분을 우리는 예측을 최대한 해볼 수 있으면 해야 돼요. When asked to 부정사죠. 이건 문법적 측면인데 perform이라는 단어 수행하다죠.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피실험자들이죠. 그 피실험자들이 for an hour,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럼 주절이죠. 그 피실험자들은 became habituated to the movement입니다. become habituated to는 become accustomed나 used to 하고 똑같습니다. 뭐뭐에 익숙하게 되다, 즉 습관화되다, 습관이 들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피실험자들이 그 움직임에 습관화되었어. 그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죠, 움직임에. 그리고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 stimulus, 그 자극이 failed to register. 원래 register이 등록하다는 뜻이지만 새기다예요. 그래서 in a meaningful way니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새기지 못했다. 그 자극은. 다시 말해서 그 자극을 의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을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냐? 피실험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박스가 들어가기 앞부분에 실험을 하는 기반이 나와야 돼. 실험을 한다는 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문 첫 줄입니다. 지속적인 자극, 스티뮬러스나 스티뮬레이션은 둘 다 자극이란 명사예요. is registered by our brains as irrelevant입니다. 우리의 뇌에 의해서 새겨진다. 뭐로서?
as irrelevant.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이게 이 지문이 나온다면 이건 빈칸으로 낼 수도 있죠. 또는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자극이 우리 뇌에 의해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것으로서 새겨진다. To the point where, 그대로 암기하세요. 뭐뭐 할 정도로, 정도까지. where절에서 관계부사 뒤에 is은 지속적인 자극을 가리킵니다. 지속적인 이 자극이 실제로 our awareness,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지워질 정도까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새겨진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결국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죠. A prime example of this죠. 앞에 나온 문장인데 이것에 대한 prime, 전형적인 사례는 주어입니다. is 다음에 having이 동명사 보호입니다. 주어 의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having the television on은 계속 켜놓다는 뜻이기 때문에 TV를 계속 켜놓는 것이다. While we go about our daily chores. go about이라는 표현은 열심히 몸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집안일, 초월은 집에서 하는 허드렛 일을 말하죠. daily chores,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텔레비를 켜놓는 것이야. 이것의 사례는. 앉아서 텔레비를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텔레비에 나온 소리 가끔 화면 한번 쳐다보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every once in a while이죠. 아직까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가끔씩 something, 그 TV에 나오는 무언가가 catches our eyes,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그리고 우리는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stop ing는 ing 하고 있는 걸 완전히 그만두는 거지만 stop to 부정사는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멈춰. 그러나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는 it's just a white noise in the background. 배경 속에 있는 백색 소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약간의 소음이 들리죠. 백색 소음. 그래도 자기 일을 하고 또 잠을 잘 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백색 소음이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 들을 때도 바깥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뭐 어떤 소음이 들리고 백색 소음이죠. 그래도 여러분 일을 한단 말이에요. A study of computer users confirmed the similar finding입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인시켜 주었어요. 비슷한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어. 그럼 앞에 있는 지금 집안일 하면서 TV를 켜놓았는데 잠시 뭔가가 눈을 사로잡았지만 그냥 거기 단지 백색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 이제 그 확인시켜 준 연구 결과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study가 결정적 단서죠. 그리고 finding, similar finding이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죠? 그럼 박스를 한 번 더 볼까요?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실험자들은 그 움직임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자극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는 새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the subject, 그 피실험자들인데 who performed the same activity, 똑같은 활동을 수행했던 그 피실험자들이 똑같은 활동을 했지만 with two brief breaks during the hour, 그 시간 동안은 그 1시간 동안 두 번의 휴식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performed consistent, 일관되게 더 잘 일을 수행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했는 그룹과 휴식을 한 2번 정도 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계속했는 그룹은 다른 결과를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번에 이때 it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fairly, 상당히 또는 꽤 상식인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휴식을 주면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또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나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이 have the tendency, 어떤 경향을 가지는데, 성향을 가지는데 to romanticize, 낭만적으로 묘사하다는 타동사입니다. constant work, 지속적인 일과 and never taking breaks입니다.
즉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을 결코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 일중독자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학 문제 풀 때 혹은 영어 독해를 할 때 2시간, 3시간 계속 안 쉬고 하면 머리가 띵하죠. 그럴 때는 좀 휴식을 취하고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물이라도 한 잔 먹고 몸도 좀 풀어주고 기지개 펴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잖아.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지속적 자극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 자극은 우리 뇌에 의해서 무시되어서 우리 인식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 번째 문장 걸쳐서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행위는 우리의 주의를 크게 끌지는 못한다. 단지 백색 소음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그럼 네 번째 문장에서 일곱 번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연구 결과 및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은 피실험자들에게 자극이 의미 있게 인식되지 않았다는 게 발견되었고, 그거는 대조적으로 짧은 휴식을 취한 피실험자들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는 일을 하고 휴식은 취하지 않는 걸 일부 사람들은 낭만적인 걸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도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분이 문장 위치를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열공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9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9. Valuable connections can be made in smaller, more natural situations and through a series of one-on-on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m you already know or to whom you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colleagues, friends, or even family. You never know where good advice will come from. And if you talk to enough people, you'll get advice that's often conflicting. It's actually beneficial to hear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on whatever task is in front of you. But remember, no one knows the situation like you do. So ultimately, go with the advice that resonates most with your gut. Also, sometimes people who are supposed to be experts in a certain field tend to be the most jaded about it. They've seen the most failures. I would listen carefully to what they have to say. No need to repeat mistakes, but use your optimism and fresh eyes as a strength. Just because they couldn't figure out a solution doesn't mean that you will not. 39번 문제 해석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잘 봐야 되죠. 자, 박스 속에 보면 형광펜 부분 있죠. 이게 단수입니다. 또한이란 뜻이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 다음에 가끔씩은 people who의 선행사인데 이 people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are supposed to be experts in a certain field죠. certain일 때 특정한이죠.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로 여겨지다는 뜻이 있어요.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tend to be the most jaded about it. 때 jaded가 실정난, 몹시 지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실정이 나 있는 경향이 있답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they죠. 역시 people입니다. 그들은 have seen 현재어인데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봤다는 거죠.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지금 people이 등장했다는 건데 also예요. 그럼 이 앞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가봅시다. value connection인데 이 connect라는 단어는 연결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중한 인맥이라고 해석합니다. can be made in a smaller, 더 작은 more natural situation, 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인맥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으면은 그 어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가치력이 떨어지는 거죠. And 그리고 through a series of one-on-one conversations with the people whom you already know or to whom you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colleagues, friends, or even family 돼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두 개 나왔죠.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know의 목적을 빠져나간 people이고 선행사고 people이 to는 be introduced to입니다. 뭐에게 소개되다죠. 역시 whom의 선행사가 people이죠. 그래서 위에는 1대1 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1년의 1대1 대화를 통해서인데 어떤 사람이냐? 너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럼 어떤 그 인맥의 숫자가 한정되겠죠. 소수로. 또 너가 칼리그는 동료 반드시 외워야 돼요.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그런 사람들 역시 한정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1년 1대1 대화를 통해서 소중한 인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소중한 인맥, 즉 소규모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다음, you never know. 너는 결코 모를 거다. 모른다. Where good advice will come from이죠. 그 소중한 인맥 속에서 훌륭한 조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에서 도움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밑에 where는 관계부사도 있고 의문부사도 있고 의문 대명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from의 목적으로서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 어순이죠. 다음에 1번. 1번은 들어갈 틈이 없겠죠. 왜냐 also 때문에. If you talk to enough people.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건 많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도 적고 저 사람도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충분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you will get advice.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often conflicting입니다. conflicting 단어 챙기세요. 다 알죠? 종종 충돌하고 상충하는 조언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언도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부정적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죠? 부정적 뉘앙스. 다음에 2번에 보니까 it's actually beneficial.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유익하다. To hear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on whatever is in front of you인데 whatever는 복합관계사죠. task라는 과제를 과업을 수식하기 때문에 복합관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on의 목적절이 되는데 해석할 때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어떤 과제라도 그 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어떤 과제라도 그 과제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을 듣는 것은 실제로 유익하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일단 들어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어느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유익한데 지금 여기서 2번도 들어갈 틈이 없죠.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이잖아. 근데 3번에 보니까 벗이 나와. 이게 중요한 거지. 벗이 나오면 신경 쓰라고. 자, 기억해라.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 그 상황을. Like you do. do는 대동사인데 원래 수능에서도 대동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대동사용법은 앞에 있는 know the situation을 받아주는 대동사야. know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로 do를 받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을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을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한테 여러분의 과제를 의견을 받고 생각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이 말은 꼭 기억해라. 여러분이 그 상황을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러면 앞의 문장과 이 본 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so ultimately.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Go with the advice that resonates most with your gut입니다. gut라는 단어 꼭 챙기세요. 직감이에요, 직감. 또는 본능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감과 가장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직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충고와 함께 가거라. 그건 따라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장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 딱 들면 그렇게 따라가고, 부정 느낌이 딱 들면 그렇게 생각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답으로 나오는데, 4번에 보면 I would listen carefully to, 이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what절이 목적어절인데 say의 목적어 what이죠.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나는 들을 거다 이 말인데, 여기서 그들이 갑자기 나와. 앞에 문장과 이야기가 끊어지죠. 그럼 이 그들은 누구냐? 다시 올라가 보면 박스에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 잡혀야 돼요. 잡혀야만 4번이 정답인 걸 여러분은 포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말해야 되는 것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거다. 그 줄이 꺼져 있죠. No need to repeat mistakes. 왜? 전문가니까 주의 기울이시겠죠. 그러나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 그 사람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데. 그러나 use your optimism, 여러분의 낙관주의, 그리고 신선한 시각을 as a strength, 하나의 강점으로 사용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5번 문장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because라는 이유부사절이 지금 주어절인 명사절이 된 거예요. 이런 문장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들이 figure out에서 무엇을 알아내다 찾아내다거든.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해서, 단지 그들이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때 그들도 누구예요? 이거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겠죠. 근데 그 전문가들도 지나온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봤을 거 아니야. 수많은 실패를 봤다는 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 위치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9번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능 전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빈칸,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위치를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수능 단어 또는 고교 필수 단어도 꾸준히 단어 관리하시고, 이게 경험 많은 선생님의 충고지 꼰대이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듣기 계속해서 하세요.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질문들은 하루에 한 개라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꼭 이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한 등급이라도 더 올라갑니다.